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점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정책하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정리하고요. 두 번째 건 HVM에 대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릴 거고요. 유한양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우리가 공략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물론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평등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더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중에서 로보티즈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고 있는 로봇 회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관련돼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RS 오토메이션하고 SBB 테크 정도는 같이 볼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보티즈의 핵심은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관심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뉴로메카는 더불어서 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또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화 엔진하고 HD 현대마린 엔진 요거는 또 공략 포인트로 우리가 잡아볼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HD 마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한화 엔진 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혹이라도 HD 현대 마린 엔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정책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은 아주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도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베끼들 만한 이용도 거의 없을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미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대중국 견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도 상당히 이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쓸데없는 것들 같은 거보다는 선택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또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같은 경우는 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아니야. 대신에 우리가 그동안 했으니까 빨리 우리가 이익을 또 테이크 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당 당사국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또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돼요? 반도체 불길을 어떻게 보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TSMC로부터 상당히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자기의 공을 상당히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스타게이트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부분은 미국이 앞으로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보면 미래 전략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해군력 내지는 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반도체를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겠다. 더군다나 지금 정책 부분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틈새 투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죠. 저점 구간 들어가면 그때 좀 매수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좀 완화돼서 좀 반등이 올라오면 다시 수익 실현하는 그런 개념을 좀 접근해서 가야 되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계속 두들겨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미국에서 아직 정책 부분에서 명확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시 틈새가 벌어진 틈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전체적인 내용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관세에서 조금 예외된 부분들이 있는 것들,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고요. 방산 부분은 당연히 미국 덕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 우주항공, 그다음 조선,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 흐름 이렇게 느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HVM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관련된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의 납품 이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신한생각이라는 리포트를 좀 낸 게 있어서 참조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충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일회성 비용이 이제 나갔으니까 뭐 적자 전환했죠. 그것 때문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로 해서 주가가 그날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뭐 악화될 만한 내용들은 없다. 사실은 보통 보면 일회성 비용 털어내야 되는 것들, 그건 털어낼 때 제대로 털어내는 것들이고 사실 공장을 좀 증설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털어낸 것이 그렇게 예를 들면 기업적으로 나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재고자산 조금 털어낸 부분 이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기업이 하다 보면 그리고 나면 사실은 더 나쁜 부분은 없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재고자산 정리를 끝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회계장부상 나빠질 만한 내용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투자 포인트 잡은 것은 미국의 차세대 발사체 상업화가 임박해 가고 있다. 사실 이게 사실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항공방위 레퍼런스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을 신한투자증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고요. 지금 보면 이제 매출이나 수주잔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 4년도죠. 참, 3쿼터 여기 보시면 수주잔고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이상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 부분이 좋냐라고 그러면 우주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수주잔고가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우리가 굳이 많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주항공하고 항공방위 이쪽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좀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다. 특히 우주항공 부분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주항공 분야가 뭐겠어요? 첨단금속 쪽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대한 어떻게 돼요? 캐파도 상당히 늘려놨다. 그러니까 수주를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받아가면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더 좋은 관점이 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VM에 대해서는 웬만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해 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 우리 뭐 적자 전환했잖아요. 이 부분은 뭐 다 알고 이미 설명드린 겁니다. 주가가 최근에 보면 변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다. 자, 털어냈으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회계장부는 긍정적으로 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항공방위 이쪽 부분에서 괜찮은 매출이 나타날 거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사실은 2023년도 이때보다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약 한 57억 원 정도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좀 보고 갈 수 있다. 다만, 우주 항공 분야라서 PER 밸류에이션 부분은 진짜 상당히 높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미래적인 부분을 갖다가 미래를 먹고 사는 것들이라서, 밸류에이션 부분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죠. 움직일 때는 확 움직이기도 하고, 또 떨어질 땐 또 하방으로 내려 꽂힐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성장주 투자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OPM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을 올해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 PQ 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가장 고무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은 생산 캐파가 크게 증가했다. 결과적으로는 시설 투자로 인해서 적자는 2024년도에 발생을 했지만 시설 투자로 인해서 캐파가 증가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또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갖다 같이 공유해 봅니다. 저도 뭐 신한의 생각에 크게 예를 들면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면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겠지만 지금 저점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 구간도 지금 뭐 그래서 계속 개설되면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눌림에서 좀 잡아주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양봉 들어온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하락한 거잖아요. 공시 내용으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 어딘가 부분에서는 다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한 날이 이날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가가지고 마이너스 뭐 한다 3%?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러면 오늘 양봉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이걸 분할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정도 구간에서 뭐 다시 평단 조절을 왜 해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만약에 위로 칠 경우로 생각해 보면 바로 수익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좀 더 하방으로 열어두고 여러분들께서 이 하방 쪽의 양봉을 보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유한양하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고 해서 매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관망으로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바로 3%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플러스로 또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라는 건 항상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아래쪽에 있는 자리, 그래서 적어도 뭐 22,500원 뭐 이 정도 여기 제가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드릴게요. 22,500원 이런 정도 자리까지 왔을 때 양봉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돈을 갖다 한 번에 내가 많이 먹겠다는 욕심 때문에 성급하게 막 분할 매수 하다 보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주식은 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들 수없이 조심을 해도 단 한 번이 크게 강도율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한 번, 예를 들면 다칠 때 크게 다치는 거, 그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들은 그만큼 또 우리가 평상시에 게을리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험을 드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지금 유한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스타트한 날이 여기잖아요. 12만 2천 원. 근데 여러분 이 주가에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서 양봉 떴다고 해서 또 여러분 평단 조절도 하신다고요? 해도 됩니다. 뭐 여력이 많고 내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40% 정도 내가 비중이 아직 안 찼어라고 한다고 하면요. 평단 조절 해주시는 게 분명히 맞아도 돼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안쪽에 지금 우리가 포지션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많이 아주 비싸게 사신 분들도 마이너스 3%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물량을 늘리는 내 비중 확대하겠다라고 오버웨이트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의도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눈치 보면서 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급하게 만약 비중이 예를 들어서 40% 정도가 거의 이미 차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분할 매수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열어두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쪽 어딘가에서 양봉 기다리면서 충분히 가셔야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내가 현금을 다 소진해 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예를 들면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지금은 딱 위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여기 구간도 보면 딱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도 있는 그런 눈치 보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기 아래쪽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 이 라인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저 11만 5천 원 저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양봉 보고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해줄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냥 바라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한양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2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리가켄바이오하고 마찬가지로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 우리가 11만 원, 이 정도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좀 높으신 분이 요 윗단이겠지. 11만 3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갖다 왜 평단 조절을 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비워두시고, 이 아래쪽에서
예, 양봉 체크해. 왜냐면 첫 번째 양봉이 떴잖아요. 연속 이틀 하락하고 첫 번째 양봉이 떴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양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래로 걸치는 양봉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스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반기에 분명히 어떤 좋은 소식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뉴스나 모든 기사들 내용을 보면 올해 6월 달 가기 전에 이아켄 바이오는 뭐 좋은 또 계약들을 나타낼 거다. 그런 성과물이 나오길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시간을 좀 기다리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우리가 물량을 많이 매수하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 조금만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드리블을 좀 하는 개념을 가져가야죠. 같은 위치예요. 사실은 유한양하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평단 조절 능력을,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평단 조절 능력을 갖다 내가 이미 풀로 다 찼어. 그래서 평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시그널이 배드가 나. 그럴 때는 뭐 한다? 반드시 손절 쳐버리고 간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내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야, 내가 평단 조절을 상당히 잘 못하는구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다 설명을 다 드려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뉴라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시그널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트레이딩 바이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시그널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시그널도 그렇고, 저런 시그널도 그렇고, 뭐, 과매도 구간 뭐 들어온 거,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기술적 포인트는 여기가 지금 이동평균에 다 엉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상단과 하방하고 이 중간값 있잖아요. 지금 220일 라인이 중앙선이거든요. 이 중앙선 근처에서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매수 잡아주는 건 나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뭐 영점 로봇 이런 것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로봇은 어쨌든 뭐 테마가 좀 깨야지 같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는 로봇에 대해서 테마가 좀 많이 돌고 있어요. 현대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전방업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후방에서는 뭐 액추에이터나 서버 모터라든지 이런 컨트롤러 이런 것도 모듈 만드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RS 오토메이션하고 SBB 테크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로보티즈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가 뭐 투자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그렇게 투자 포인트 들어가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굳이 없고요. 또 한번 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들을 빈틈을 노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 뭐 뉴로메카보다는 포지션상으로 제가 지난주도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하자. 이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트레이딩 구간에서 트레이딩으로 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물대 하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일단은 의미가 있는 자리고 여기서 트레이딩 바이 구간은 틀림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에 들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올라왔잖아. 일단 상승하고 나면 보통 토해내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하방도 열려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기서 제가 이런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중이 절대 40%를 종목 비중입니다. 40% 넘기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방을 열어둬야 돼요. 여기까지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도 공략하실 때는 이런 언더 비중으로, 그러니까 짬짬이로 재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종목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뭐, 그 로봇의 서브 모터 모듈, 요거 같은 경우에 소형화되어져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진행하고 있는 또 은근히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BB 테크,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것도 위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종목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내용을 가지고 투자해서 지금 움직인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부분이 다 흐름이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 해볼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만 비중 뭐 그죠? 어느 정도 잡아서 갈볼 만은 하다. 그래서 그냥 소개는 해드리는데 메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모양새로 보면 뭐가 좋아라고 말씀드리면 전 사실은 SBB 테크 모양이 좋아요. 근데 물론 저는 RS 오토메이션도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좀 땡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탄력성 부분이나 뭐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매수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SBB 테크가 훨씬 또 매수에 대한 관심이나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 반도체 보면 우리가 뭐 에이직 있잖아요. 뭐 칼리터스 반도체, 가온칩스, 뭐 에이직 랜드에다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뭐 이거 막 움직이잖아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감하고 내가 좀 인지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생각해 보셔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가끔가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재미 보시면 또 괜찮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건 메인 앞에서 이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그죠? 조선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 제가 포인트 좀 잡을 수 있고, 조정이 들어오고, 앞으로 탄력이 좀 있고, 수익성이 좋고 한 것 중엔 하나엔진하고 HD 현대마린 엔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엔진으로 다 포트폴리오 잡을게요. 왜냐면 저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갖다가 이미 기존의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가긴 좀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인진으로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이야기드렸던 것들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번 주에 사우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 때, 그죠? 오늘 밤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뉴스가 또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늘 튀어 올라왔잖아요. 오늘 좀 근데 강하게 튀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하나 엔진보다는 좀 강하게 튀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가 돌파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39,550원 이 자리죠. 39,550원이 돌파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파 매매 항목으로 드리블을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직전 고점을 어떻게 넘었어요? 눌리고 나서 이렇게 당겨줬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도 여기도 비슷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한참 기간 조정 조금 가다가 눌리고 들어와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돌파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39,550원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봉이 어떻게 걸쳐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기 중간에 뭐 들어오는 거 여기서 틈새에 들어오는 거 말고 언젠가 여기든 위치가 여기든 여기 상관없이 이렇게 위로 걸치는 형국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눌리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도 여기만 훼손 안 하면 돼요. 여기 상단 구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얼핏 퀄리터스 반도체 돌파 매매 가능한 포지션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가끔 이렇게 공략하는 용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 매매 구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나올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전고점을 통과하는 장대 양봉이 터져줘야 되고 전고점을 훼손하지 않는 그 양봉이 터진다는 전고점을 훼손하지 않는 데서 위치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름 그 박스권이 있을 거예요. 11선 윗단에서 움직이는 그 라인 위에서 뭐 합니까? 예, 우리가 주가가 유지된다 그러면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계속 드리블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포인트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